강남 쪽에서 유행하는 마약과 이태원 쪽, 홍대 쪽에서 유행하는 마약들이 틀려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또 유통을 해요. 400, 500 정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해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플루언서, 연예인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다. 비밀 유지 각서를 소개하고 즐기는 거죠. 3번을 구조시켰는데 또다시 사건이 들어왔거든요. 다들 뭐 이 마약에 익숙해진 것 같다 이런. 요새 마약 구하기가 정말 쉽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쉬운가요? 저희 같은 일반인, 여기 계시는 우리 PD님들, 직장인들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네, 맞아요. 텔레그램만 깔고 30분 내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뉴스를 많이 보면 던지기 수법 아, 하면 맞아요. 누가 던지고 가면 네. 입금하고 거기 알려주면 이제 가져가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네네네. 거죠. 네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제3의 장소에 마약을 감춰놓고 좌표를 공유해 구매자가 직접 마약을 찾도록 합니다. 이때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일을 운반책, 일명 드로퍼라 칭합니다. 이제 마약을 할 돈이 없어지니까 드러퍼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제 삼촌이 드러퍼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드랍을 하면서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마약을 샀죠. 지문 안 찍히는 이런 장갑? 공투를 만지기가 쉽거든요. 좀 얼마나 받아요? 4, 500 정도. 그렇게 마약을 유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마약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기 전까지 응급구조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수정 씨. 하지만 단 한 번의 마약 노출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프고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손이 떨리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말도 어느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IQ를 했는데 78이 나오더라고요. 좀 심각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마약 구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이 계속 언급되다 보면 좀 구하기가 어려워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옛날에는 뭐 MG 조폭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좀 주로 팔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또 유통을 해요. 그런 걸 또 사고 파는 걸 보면 다들 뭐 이 마약에 익숙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큰일입니다. 이제 요새는 뭐 대마했다 이런 걸 되게 사람들이 좀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가 조금 더 활기를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그 합성 대마가 일반 대마와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한 분자식 구조만 바꿔갖고 합성 대마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 대마 그 잎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느낌만 비슷해서 합성 대마인 네네네. 거예요. 대마는 THC 성분으로 일단은 결정짓는데 그 THC 성분의 똑같은 효과를 합성 대마에 나오게끔 만든 거여서 분자 구조 조금만 바꾸면 바로 또 다른 마약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소변 검사 키트로 검출할 수 없는 신종 마약은 질량 분석 등을 통해 마약 성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신종 마약들이 대거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종 마약이 몇 종이냐고 물어보면 저희가 답을 못해요. 사실 지금 감정량이 많아서 그 일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놓은 지가 한 4, 5년 됐어요. 이게 제가 공개적으로 인터뷰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정말 그런데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검출이 안 되는 이 범죄 속도보다 지금 검거하는 속도가 늦은 상황이어서 합성 대마의 위험성이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무치무양이다 보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서 해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은 뭔가 그 연초 담배처럼 이렇게 직접 밀고 막 곰팡대 같은 느낌, 막 두꺼운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자담배 모양과 같다. 이거는 또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많은 마약 중독자들 만났는데 필로폰이 중독성이 제일 강하긴 하지만 네네. 합성 대마를 장기적으로 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이 뇌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단 증상도 심하고 다른 마약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한 게 합성 대마인 건 맞아요. 이제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는 케타민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막대한 양의 이른바 클럽 마약이 갖가지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와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 사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접시 위에 있는 흰색 가루를 모읍니다. 이 가루의 정체는 케타민. 이 유흥주점에선 마약 투약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클럽 마약 케타민은 1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업 계열이 있고 다운 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 시켜주는 예. 분야? 예.
그냥 축 처지게 하는. 맞아요. 네. 예, 편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자기에 맞는 마약이 있다라고 대부분 마약 중독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필로폰 주사를 해도 감각이 없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클럽 같은 데 가면 캔디가 엑스터시거든요. 캔디류. 그걸 하면 업계열이기 때문에 춤추면서 놀기 굉장히 좋은데 원래 업돼 있는 사람이 또 그걸 먹게 되면 이게 더 업되니까 이게 걔한테 안 맞는 거고, 케타민은 마취용으로 사용하다가 이걸 막 먹게 되면 음악 선율이라든가 그런 게 잘 들리고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케타민류를 하는데, 클럽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클럽 마약은 대부분 다 2차 클럽이라고 새벽 6시 이후부터 하는 클럽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하는 그런. 네. 그 클럽에서는 이제 단속도 어렵고 새벽에 하다 보니까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게 그런 클럽들이에요. 화장실에 가보면 거기 마약 하지 마세요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2차 클럽들이고 거기에서 중독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 근데 새벽 10시부터 하는 클럽.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강남에 있어요. 강남. 다들 체력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맞아요. 부지런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인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대부분 다 20대. 90% 이상이 20대인 것 같은데. 20대가 많군요, 요새는 또. 자정이 넘은 시간 젊은이들이 줄지어 클럽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에 중독돼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24, 유진 씨와 정훈 씨는 클럽에서 마약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했었고 처음에는 그냥 하우스 파티를 룸 잡아가지고 같이 저 나이 때는 그냥 솔직히 웬만큼 정말 학교 정말 잘 다니고 막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그냥 다 오락용 마약들은 그냥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락용,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는 중독성이 크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적 언제? 지금 어제요. 여기 담배 팔도 가볍게 생각했던 엑스터시 복용은 더 강한 마약을 원하게 했고 불과 1년 만에 필로폰 투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냥 생긴 것 좀 귀엽게 생겼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렇게 좋으면 완전 혼자서 중독될지는 몰랐어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은 엑스터시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입문용 마약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유통되는 엑스터시엔 필로폰 성분에 카페인, 각종 합성 화학물이 뒤섞여 있어 중독성도 강하고 부작용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강남 쪽에서 유행하는 마약과 이태원 쪽 유행하는 거, 홍대 쪽에서 유행하는 마약들이 틀려요. 지역색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이태원 쪽에서는 대마리가 많고요. 합성 대마나 그냥 대마리. 그건 외국인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까요? 맞아요. 홍대 쪽에서는 캔디류 쪽이 많은 것 같고, 강남 쪽에서는 케타민류가 좀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동남아 취재를 제가 했을 때 MZ 조폭 애들이 태국과 라오스 쪽에 일단 있었거든요. 네. 유통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라오스에 실질적으로 그 27살짜리 남자 2명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감옥도 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유통한 게 대부분 다 케타민류였고, 돈을 버는 수단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인터넷 도박 등이거든요. 그 인터넷 도박이나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을 템포로나 점모에서 놀아요. 얘네들이 돈을 막 쓰기 시작을 해요. 그 아가씨들한테 마약을 주면서 같이 또 중독이 되거나 그쪽에서 또 퍼져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또 인플루언서, 연예인까지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예인들도 이제 술을 마셔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점모나 템포로는 종사자분들,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 업소에서 네. 일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분들인 거죠. 재벌들 아니면은 법조계 아니면 의사 아니면은 연예인들 비밀 서약 유지서 그런 걸로 이제 조그만 흰색 종이에다가 오늘 여기서 누굴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눴고 무슨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인 이렇게 적었어요. 업소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일은 흔히 목격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1%였거든요. 손님이 자꾸 야개들을 해요. 텔레 아이디 줄게, 싸게 줄게, 나 한코가 와야겠다 하면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죠. 오빠 진짜 한코가 오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5박 여행 가야지 막 이래요. 네, 진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거기는 실장님들이 있어요. 실장님들이 섭외를 해갖고 데려와서 비밀유지 각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놀면서 유흥을 즐기는 겁니다. 업은 아니지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인 거죠? 아 맞아요. 자기 직업은 따로 있고. 그냥 큰 용돈벌이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뭐 많이 벌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회계사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회계사. 회계사가 부업을 하세요? 그리고 한 명은 피부과, 간호사. 굉장히 수수하고 그냥 진짜 평범한 일반인들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연예인들한테 약을 권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권하지 않고 들어보면 연예인들하고 노는데 대부분 연예인들은 그때 마약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라는 단어도 사실 굉장히 좀 낯설고 저는 이제 10%? 뭐 경제 유튜브 3%? 이 정도만 근데 갑자기 1%가 등장하니까 조금 낯설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만연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맞아. 그 케타민, 엑스터시, 뭐 합성 대마 이런 종류들은 한두 번 해갖고는 중독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마약도 혹시 이제 내성처럼 더 계속해서 강한 마약을 찾나요? 맞아요. 나머지 주사류 있잖아요. 헤로인이라든가 필로폰을 주사를 놓는 순간에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분들은 이제 아예 못 끊는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마약 중독자를 한 100명을 만났다 하면 거기서 한 98에서 99명 정도는 다시 투약을 하고 나머지 한두 명 정도는 마약을 끊는 거 끊었다기보다는 참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이걸 못 참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투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하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단속이 늘면서 작년 한 해 2만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하루 60명 꼴입니다. 로 나오고 그 다음에 53분에 지하철 갔거든. 단발 같은데? 네, 단발인데? 단발에 베이지에 흰색 상의.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사범은 더 젊어졌습니다. 재범자도 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결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추후 체포 구정 적부심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포되고 처벌받으면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될까? 우리 경찰서에서 3번을 구조시켰는데 또다시 사건이 들어왔거든요. 결국에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약으로 인해서. 하도 약을 많이 하니까 몸이 망가질 만큼 망가져서 자기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고 이제 뭐 국가기관이든 병원이든 주변 가족에서든 이제 그런 거를 좀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재판부에서도 지금은 예전에는 단순 투약만 가지고도 검거를 해서 형량을 살게 했는데 지금은 기소유예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다 잡아 넣으면 아 맞아요. 포화 상태라서 그런 건가요?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걸 벗어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한다. 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고 진짜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이라는 게 사실은 국내에서 제조가 되지 않고 해외에서 유통이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구에서부터 막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중독되신 분들 치료 재활을 확실히 좀 해줘야 되거든요. 마약에 한번 노출이 되고 나면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질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서 해야 이 마약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경험한 뇌는 삶을 살아가다가 힘든 감정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그걸 당장 탈출시켜주는 그 마약에 꽂히게 되고 그걸 집요하게 탐닉하게 하는 그 구조가 형성이 돼버린 거거든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는 게 마약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이들을 악마시하고 내쫓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삶이 구석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그 안에서 더 썩고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취재해오신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파보고 싶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파트들이 좀 있었을까요? 10대 마약이 약간 조금 더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거든요. 10대한테도. 아까 얘기했던 합성 대마류가 10대류가 많이 접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취재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추정 60분에서 계획하고 계신 주제는 뭔가요? 12월 12일 방송 예정으로 응급실 뺑뺑이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다녀오신 건가요?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지금 충북, 보은, 대구, 구미, 부산 이렇게 해서 올랐습니다. 확실히 응급실 뺑뺑이는 좀 지역 쪽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역 의료가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이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그때 한번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시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약 관련해서 김영환 PD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